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초급반은 총 8분이 같이 하실 거고요. 딱 제가 9명까지만, 저 포함해가지고 9명까지만 계속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면은 말하기가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마스크 그냥 벗고 할 거거든요. 저의 건강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이제 오늘부터 하면은 총 3개월간 매주 저를 볼 거예요. 이 시간에. 아시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켜주셔야 될 게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제가 여기저기 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하는데 지금 그거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들 잘 지키고 계셔가지고 전혀 문제는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해야 되니까 여기 열 체크는 제가 해드리고 제가 없으면 이제 셀프로 하셔도 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제가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되게 힘드니까. 그리고 마스크는 이제 정상으로 다들 착용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제 마스크를 저도 이제 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3시간, 2시간 내내 쉬지 않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만 이제 벗고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손소독은 저기 수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입자 명부는 저거 외에는 다른 데는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취식하고 체음은 원래 저는 수업할 때 뭘 먹거든요. 뭘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고 저 음료수 냉장고도 있었는데 지금은 요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안 되는 거가 된 거죠. 코로나가 빨리 풀려가지고 자연스럽게 먹기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안 되네요. 당분간은. 그리고 이제 이거 커리큘럼 이제 보시고 수업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보니까 세무대리인이세요. 거의 대부분 2분 빼고. 그래서 세무대리인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커리큘럼 보면은 앞으로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세무신고는 이걸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혀 이질감이 없게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3개월이니까 11월 말까지죠. 11월 말까지. 이제 총 12회차에 걸쳐서 할 건데, 지금 제가 교재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교재를 책자로 이렇게 나갈 건데, 지금 쓰고 있는 중이라서 이렇게 프린트물로 나갔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합본해가지고 책으로 드릴 거예요, 제가. 그거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ILC는 되게 오전에 중급반 하는 거는 이제 교재로 나왔어요. 이제 기존 교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때그때 교재를 이제 유인물로 나가기도 하고 어느 정도 되면은 교재로 이제 다시 드리기도 할 거고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1회차부터 12회차까지 해가지고 다 보셨죠? 세부 커리큘럼은? 근데 이제 이게 큰 주제들인 거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을 살을 이만큼 붙여가지고 이제 드릴 거예요. 드리면서 그걸 이제 설명도 같이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보면 1회차는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가지고 넣었고요. 그리고 세무대리인하고 일반 기업 회계 담당자들이 하는 업무가 좀 달라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넣었고 좀 더 쓰다 보니까 상세하게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주제인 거고 글을 쓰면서 이거 더 필요하겠다 싶으면 소주제들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현재 나온 것보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여기 이제 빅피처 해가지고 세무에게 큰 그림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유인물이 두 개로 해서 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에서는 업무 스케줄 관리 있는데 여기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무에게 큰 그림에서 업무 스케줄. 왜냐면 어떠한 신고, 어떠한 회계 업무가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업무들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아셔야지 그거에 맞춰서 자기의 그 스케줄 관리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 다음에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원리를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고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중소기업 회계 기준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상위 버전의 뭐 일반 기업이나 IFRS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글을 쓰다가 이거의 차이점이 뭔가, 중소기업, 일반기업, IFRS 이 차이점은 뭔가에 대해서는 또 같이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차이점을 제가 몰랐거든요. 제가 세무 업무를 할 때는 이 회계 기준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회계는 한 가지겠지. 그때 당시에는 IFRS는 없었으니까 한 가지겠지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회계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다음 차수에는 할 거고요. 꼭 알아야 되는 개정 과목들 그런 것들 할 거고, 그 다음에 개정 과목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인데 뭐 하다 보면 일반 기업 담당자들도, 회계 담당자들도 그 하나의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사업 확장을 하다 보면 막 회사가 여러 개가 막 생겨요. 그러다 보면 뭐 법인이 생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개인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회계 담당자가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 기업 관리, 개인 기업 관리에 대해서 이제 넣을 거고, 세무대리인들은 당연히 두 회사 이상 관리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 클라이언트가 한 군데인데 그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의 회사를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봐줘야 되는 거, 주의할 점, 법인 개인 간의 뭐 그런 것, 세무적으로 봐야 할 거, 그런 것들을 넣을 거고, 그다음에 매출 관리, 매입 관리, 통장 관리, 법인카드 관리, 뭐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 이런 거를 3회차 수업에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신입들은 이게 매입 매출인지 뭐 일반 전표인지 이거에 대한 차이를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증빙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자료 수집하고 기초 관리, 스크래핑, 자료 전송, 신용카드 매입 분류하는 거는 제가 ILC 수업에도 이거는 있어요. 근데 그거의 단서는 이거를 다 했겠지 한 이후부터 수업이 들어가거든요. 중급에서는. 근데 신입 초급에서는 이거를 직접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하는 방법, 입력하는 거,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기초 단계부터. 근데 중급은 그 기초가 다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이상의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용어 같은 거는 비슷할지라도 거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전혀 다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보험. 사대보험 세무대리인들이 많이 관리를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당연히 할 거고, 인사팀이 별도로 있지 않은 이상은 경영관리하는 쪽에서 인사총무 업무까지 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사대보험에 대해서 이제 어려워들 하시는 것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세무대리인들이 우리가 왜 사대보험까지 신경을 써야 돼? 라고 하지만 사대보험 취득손실은 회사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게 나중에 인건비 등으로도 들어가거든요. 사대보험료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뭐 원천세 수정신고를 했다, 또는 지급명세서 수정이 됐다,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사대보험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업무를 지금 세무대리인들이 서비스로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서비스였는데 이게 주요 업무가 돼버렸죠. 이 업무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급여가 있는데, 급여 이제 정규직, 계약직 포함해서 이제 근로소득,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여기에다가 넣었고, 이거에 대해서 근로소득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또 비과세 근로소득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대장을 엑셀로 만드는 방법. 일반 기업에서 세무대리인들은 급여대장을 받아서 급여 신고를 하거든요. 원천세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급여대장을 엑셀로 이제 만드는 방법.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인사 업무까지 다 넣을 수는 없고, 이렇게 급여대장 정도는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급여대장 엑셀을 만들 때 뭐 총급여가 뭐 시간당 시급이 얼마여서 뭐 어쨌다 뭐 이런 것까지는 못하지만 그 공제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무대리인들 중에 또는 기업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는 담당자는 그 급여대장을 보고 이게 어떻게 금액이 구성이 됐고 공제 금액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지 이게 나중에 근로소득세에 영향을 주거든요. 공제되는 금액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볼 거예요. 그리고 네트 급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네트 급여를 쓰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트 급여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 살짝 넣어볼까 합니다. 병원에서 네트 급여를 많이 쓰거든요. 정말 이거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트 급여. 그 다음에 일용근로. 일용근로는 이제 일용근로의 구분에 대해서도 넣을 거고 세법과 사대보험이 이제 좀 달라요. 일용근로를 적용하는 시점이. 그래서 일용근로자라고 해가지고 사대보험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소득세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넣을 거고 일용근로자들은 분기별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같이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대보험 퇴사자 처리할 때 아까 여기 상실이 있죠. 상실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소득세 정산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퇴사할 경우 인수인계는 일반 기업도 있지만 세무대리 회사에서도 퇴사하게 되면 인수인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저는 인수인계를 좀 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넣을게요. 내가 퇴사자가 될 수도 있고 나랑 같이 일하는 그 선임이 퇴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뭘 받아야 되는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 무조건 프로그램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보다. 그리고 DB형 퇴직연금 가입 시 필요한 자료. 우리가 DB형 퇴직연금을 싫어해요. 어렵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관리하는 담당자는 DB형 퇴직연금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해봤는데 힘들었어요. 어쨌든 DB형 퇴직연금을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필요 자료.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있으면은 정말 좋고 없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지금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게요. 그 다음에 원천세는 당연히 중급에서도 원천세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여기는 사원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는 이미 사원이 등록 다 됐고 급여자료 다 됐고 원천세 신고서 뽑아내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시점이 이제 다른 거죠. 초급이랑 중급이랑은.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 근데 외국인 근로자 적용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업체, 요새 외국인 근로자들 있는 데들 제조업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제 대기도 많고 어쨌든 제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떤 사대보험 중에 어떤 것들은 가입 대상이고 아닌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료가 있고 받아야 되는 자료.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하는 방법, 급여 대장 작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급여가 급여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 때도 있어요. 각종 수당을 받는 때도 있고 이게 한 날에 이루어지면 좋지만 한 날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규모에 따라서 뭐 직원이 많으면 한 날에 다 계산해서 주기는 많이 힘들 수도 있죠.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그런 거 어쨌든 그게 있었을 때 우리는 세무신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 또 응용하는 방법, 뭐 그런 거를 볼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정년 소득세 감면,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을 많이 대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취업정년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느 시점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 감면 적용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볼 겁니다. 그리고 중도대사자가 있으면 상대보험 상실신고도 해야 되지만 중도대사 연말정산도 해야 된다. 여기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말 표현하게 했는데 중도대사자 정산이에요. 정산. 이때 주의할 것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천세가 좀 많죠. 원천세가 종류가 많아요. 퇴직소득, 뭐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뭐 일반적인 기타로 업무를 해가지고 이거는 세무대리인들이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은행별 이체 명세. 세무대리인들이 이미 다 이체가 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세무신고를 많이 하는 건데 일반 기업에서는 급여가 나오면 그거를 직원들한테 급여 이체를 해줘야 됩니다.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볼까 해요. 그리고 퇴직, 사업, 기타, 이자소득은 산정해가지고 기타 자료 입력하는 것부터 보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유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입력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입력할 때부터 세법이 적용이 돼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있겠지. 근데 다 지급 시점에 지급하는 소득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게요. 원전세가 11회차까지. 그래서 이제 신고서를 만들어야 되죠. 앞에 막 입력을 막 했어요. 뭐 산출도 해내고 했어요. 최종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볼 건데 여기 이제 신고 대상 매월, 반기 뭐 이런 데들이 있고 원칙은 매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 반기로도 넘어갑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신고 납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속월 지급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왜냐면 기속과 지급월이 당월 기속, 당월 지급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수정 신고를 해야 될 때 요거를 뭘로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보고 제출정보 변경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신고 및 납세지가 어딘지 보통은 사업장 관할이긴 한데 그런 거 볼 거고 또 이제 하다 보면 수정 신고할 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 신고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전자신고는 뭐 이 전자신고는 간단할 거예요. 그래도 간단하더라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볼 거고 그다음에 지급명세서 이 원천세하고 지급명세서는 연결이 됩니다. 연결. 근데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천세 신고는 매달 하는데 지급명세서는 저기 내년에 제출을 하니까 이거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제 연결선상에서 놓고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 왜 원천세 신고를 이렇게 해야 되고 또는 원천세 신고하기 전에 입력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지급명세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이 지급명세서 볼 거고, 이제 이거는 작년에 생겼죠. 간이 지급명세서는 근로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급명세서,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전체, 근로사업 뭐 다 포함해서 지급명세 전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을 이제 보는데, 결산을 중급에서 하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진 않아요, 여기에서는. 근데 결산이 뭐냐, 근데 결산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 뭐 그런 거 정도 조금 간단하게. 그래서 요거는 좀 짧긴 짧은데 중급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요거는 짧은 거. 이렇게 12회차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초급을 했을 때 별로 신청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왜 신청자가 없는지 알죠. 저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제가 하는 것들이. 그래서 끝까지 좀 이따 나올 건데, 아까도 중국에서도 얘기했는데 끝까지 저는 이제 유튜브 보고 오신 분, 뭐 블로그 보고 오신 분, 블로그나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거 올렸을 때는 여기가 현이었거든요. 중소 재무이사가 현이었는데 지금은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온리 내가 이거 초급 교재 만들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퇴사를 하고 지금 요거에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배우잖아요. 오늘 2시간씩 매주 2시간씩 배우면 바로 지금 실무자들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바로 가가지고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내 거에 그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메모해 놓으셨다가 사무실 가셔가지고 바로바로 써먹어 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카페를 좀 활용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답변 잘 달아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단톡방 있잖아요. 여기는 공지하고 공지를 하기는 하는데 대화를 하셔도 돼요. 저는 옛날에는 그냥 개인 그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방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또 그런 거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오픈 채방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4개월, 3개월 동안 있으시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누군가는 답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강요는 아니고 강조를 하는 게, 누군가의 질문을 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씩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내 것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지만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모르더라도, 그러면 모르는 답을, 잘못된 답을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거는 이건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고쳐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 중에 일부, 아주 세밀한 일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이 시끄러울수록 좋아요. 옛날에 단톡방 완전 잘 된 그 방 있어요? 옛날에 거기는 일반 기업. 좀 활발하게 세무 옛날 2년 전에 시작할 때 세무반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지금까지도 거기는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저는 중간에 이제 나왔고, 그래서 거기는 되게 잘 하고 있어요. 서로 알려주고 막 친해져가지고.